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달달보름입니다. 이은혜입니다. 또 왔어요? 시작만 하면 흥이 나네요. 오늘도 달달보름님 그리고 이은혜 작가님과 함께 녹음을 진행합니다. 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뭐가요? 추석. 추석이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에 엄청 빨라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금방 오죠. 그렇죠. 네, 혹시 언니들은 추석 연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세요? 뭐 기혼자인 저는 어디 가세요?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친정도 갔다 시가도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시가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꼭 와라. 아. 와서 나 소고기 좀 사주시오. 혹시 차례 지내시나요? 지내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의 그런 가부장제에 발을 빼려는 목적으로 남편에게 등을 떠밀고 네가 준비해라. 그게 가능해요? 분위기가? 설거지는 제가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남편한테 계속 등을 떠밀지만 어머님이 뭐 네가 와서 뭘 하겠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튼 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명하시다. 왜냐하면 제 친구도 엄청 못 해버린대요. 안 시키지. 그럼 안 시키게 돼요. 그릇 한번 깨야죠. 부상 한번 입고. 부상 한번 입고. 저는 사실 추석에 뭐 가족들하고 제사를 근데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부장적인 집이 아닌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차례에 대한 그런 것도 지내긴 지내는데 그냥 다 같이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좋다. 네, 그냥 힘들어? 그러면 사 먹자. 뭐 이런 이런 분위기의 집에서 태어나 사실 막 공감을 잘 못했어요.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에 들으면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 뭐 그러시구나. 해서 저 사실 다 서울에 계셔서 그래서 그냥 얼굴만 뵙고 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혹시 길어지면 잘라주세요. 제가 뭐 대학생 때 자원봉사를 가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를 약간 뛰어넘어서 약간 언니 동생이 그냥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부모가 손을 놓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명절이라는 걸 인지를 해요. 좀 잘 되는 모든 행동이나 인지나 이런 게 좀 잘 되는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1박 2일을 좀 놀러 갔었어요. 항상 어느 그 친구도 성인이 돼서 근데 시골로 가면 너무 차편 구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호캉스를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자. 언니랑 이번에 가자. 재밌으시겠어요. 네. 이번에 호텔 톡들 뜬 거 있는데 그거 좀 잘 나왔더라고요. 철롱님은 뭐 여전히 본가에? 그렇죠. 저도 서울이라서 네. 아직도 미혼이기 때문에 그냥 얌생이처럼 가서 먹고만 오는 걸로. 부럽다. 제일 부러운 얌생이죠. 하지만 용돈은 두둑히. 그렇죠. 저는 근데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일을 해야 될 지금 것 하고 같아요.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죠. 양이 많아서 추석 명절 때 어디 못 가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딱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날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연휴에.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인혜 작가님의 인생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다큐멘터리 사마에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를 이렇게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생 영화는 누구에게나 그러듯이 나이대별로 좀 달라요. 그 시기에 좋았던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은 거 아니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보니 좀 그러네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사마에게는 제가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최근이 좀 길죠. 그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들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영화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보통 TV에서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모자이크 처리도 해주고 맞아요. 그냥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주는데 이건 그런 거 없이 그냥 앵글에 비치는 그대로가 다 전달이 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맞아.
근데 이런 영화들은 이상하게 항상 독립 영화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메인에 걸리더라도 많이들 찾지 않으시는 영화가 되어서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영화? 저는 극장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 영화로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음. 2번 봤고 이번에 3번째 봤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봤을 때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까지 다큐멘터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상황일 리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정도로 너무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다치는 모습이나 맞아.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피가 흥건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고어 영화나 잔인한 영화, 맞아, 살인마 맞아. 나오는 영화에서만 봤지 네. 실제 이렇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아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실제구나 그냥 편집만 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느꼈던 그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충격적이었죠. 울컥하는 지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음. 내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자꾸 반성만 하네. 지난주도 반성했고 인생이 그런 네. 거죠. 반성을 했던 영화였다. 아마 셜록님은 좀 보시면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네, 저는 저는 했는데. 울컥했던 지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눈을 가리고 보는 장면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네. 좀 힘들었어요. 음. 힘들었고 사실 저는 시리아 내전이 처음에 터졌을 때 저는 좀 와 아직도 정보화 시대 무력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그쵸, 있는 그쵸.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고 4,100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긴 내전을 끔찍한 전쟁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지금 사실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이 시리아는 그쵸. 너무 끔찍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다 민간인들이 줘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게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다루고 있죠. 네. 아랍의 겨울, 아랍의 봄. 네, 이 시대적 배경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됐어요. 뭐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쫙쫙 넘어왔어요. 이집트를 거쳐서 다 넘어왔는데 그때까지 아프리카 북부나 아니면은 중동 같은 경우는 왕이 다스리거나 아니면 독재자가 다스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좀 타파해보자. 우리도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는 작은 성공이라고 부르는 쿠데타 성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가 다음 왕이 되어버리는 다음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까지는 마음을 모았는데 그럼 그 다음은에 대한 퀘스천 마크와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그냥 들불처럼 번졌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꿨는데 바꾼 놈도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럼 이전에 그 물려놨던 사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시리아에서도 했던 거죠. 알-아사드 정권이 거의 뭐 했다가 그런데 반군을 시리아는 살짝 문제인 게 반군을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맞아. 네. 그게 문제. 네, 외세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그들 안에서만 치고받고가 일어났으면 그나마 정리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미국이 지원을 하니까 이제 그 기존 정권을 러시아가 함께 지원을 하는 상황이 정부군은 거죠. 러시아, 네. 반군은 미국. 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좀 이제 잊혀졌는데 한 5, 6년 전쯤 기억나시나요? IS. 네, 그들까지 같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중인 나라니까. 세 갈래로 네. 나뉘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예전에 6.25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넌 누구 믿어? 뭐 그래서 북한이요 이러면은 갑자기 북한군이면 살려주고 아니면은 그게 국군이었으면서 이런 마을들이 많았다는 얘기 네. 막 하는 것처럼 그 동네 주민들도 각 동네마다 보통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
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알레포는 반군이 좀 힘을 얻은 득세한 음. 지역인데 미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 말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이 굳건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때리니까 이게 시소 싸움이 되다가 어느 한순간 밀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군의 폭격을 받고 알레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집을 떠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떠나는 순간 난민이고 저희도 시리아 난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들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맞아요.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래서 물론 그들 중에 범죄자도 있지만 그냥 정말 쫓겨났는데 나 난민이 되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시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나가면 그런 취급을 이제 받게 될 거 알고 있어서 섣불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념을 바꾸기에는 그거는 제일 못하겠고 그래서 남아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싸운다고 하기 적합치 않아요. 그냥 저항.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마에게입니다. 그 시리아 나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든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축적되다가 폭발한 사건이 이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부국에서는 우리는 여성들을 위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페미니즘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고 반군 쪽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전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편을 들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어느 편을 서야 될지는 제3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맞아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이걸 외면하는 거는 네. 말도 안 된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미지 메이킹이든 어쨌든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닿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가 받았던 적이 없어요. 뭐 저도 먼 나라라고만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가까운 또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저도 모르게 찾아보게 됐는데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저한테는 먼 얘기처럼 느껴져서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게 전쟁이 끝났어 하고 찾아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마무리되려고 하지? 해결이 되려고 하지? 우리는 점점 잊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걸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걱정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에 이제 국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실수를 할까봐 왜냐면 국교가 있는 나라들에게 그거는 정말 신념이거든요. 네. 그쵸.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가기 전에. 근데 다행히 이제 말레이시아는 온건한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 중동은 정말 급격한 급진주의. 급진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슬람 세력들이 종파가 나눠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니파하고 맞아요. 시아파로 맞아요. 나눠져서 맞아요. 그들끼리의 싸움도 있는데 사실 이 시리아 내전이 되게 복잡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게 내전이지만 거의 종교 전쟁 같은 맞아요,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이 어떤 종파를 믿냐에 따른. 그래서 그 내전 내외에서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는 수니파가 시아파, 수니파가 나뉘어져 있죠. 네네. 대세가 수니파인데 맞아요. 70% 네네. 이상이 수니파를 믿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그 정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시아파라서 맞아요. 이게 이제 종교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 나라 중에서도 시아파를 믿는 뭐 이란이나 레바논 같은 나라들 그리고 수니파를 지원하는 뭐 사우디 같은 나라들 때문에 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복잡해지는 거죠. 거죠. 중동 전체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그래서 끝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그렇죠. 궁금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싸워서 뭐가 남을까? 그 와중에 또 선거를 치러서 이제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아사드 정권이 네. 원래 이제 70년대 아까 말씀하셨던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 잡았는데 거의 북한처럼 지금 세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 부패가 심하니까 음. 민주화 과정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고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대선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 대선이 의미가 있나요? 그냥 그대로 그쵸, 가져가는 그쵸, 거지. 그쵸. 맞아. 이런 것들이 되게 씁쓸한 네. 또 현실이잖아요. 이 검색을 음. 하면서 보니까 이거 조금 여담이긴 한데 덕 중에 덕은 밀덕이라는 말이 있대요. 맞아요. 밀리터리 덕후. 근데 그 밀리터리 아. 덕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시리아에서 지금 어떤 무기를 쓰고 있고 맞아요. 어떻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 어떤 총기를 쓰는지를 막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전쟁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더 보일 텐데 저는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야 밀덕이라는 표현이 네.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적으로도 되게 아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알려면 그 전쟁 중인 거를 알려면 역사적인 것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그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네. 공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보를 캐는 정도인데 너무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그쵸. 바닥에 맞아요. 있는 종교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얘기가 일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메리칸 아이돌처럼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프간에서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거기서 최종 후보에 오른 두 사람이 여자하고 남자 한 명씩 거의 이제 솔로로 노래를 부른 애들이었는데 거기서 아프간 여자가 결승전에서 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제 온 국민이 분노란 거죠. 왜? 왜냐면 이슬람 율법에서는 여자는 자기 남편 앞에서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98%가 사형시켜야 된다. 네, 사형시켜야 된다. 근데 그 후로 저는 가끔씩 그 여자의 소식을 궁금해서 찾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처단이 됐더라는 건데 제가 또 이제 항상 이슬람 얘기하면 나오는 게 일부 다처제. 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와이프가 공식적으로 아내가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 그게 여성이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맞아.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지. 생각했는데 또 이슬람 같은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제해 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싸울 뻔했잖아. 너 종교제품 맞을 거잖아. 근데 그럼 애초에 기회를 동등하게 그렇지. 가지면은 왜 구조를 약제가 바꿔야지. 생기냐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종교적으로 제가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나중에 있죠. 너 한국어면 그때 한다. 들어와. 파이트. 근데 이게 시리아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책 선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네. 근데 닥터 브라운. 예, 여기 이 책을 쓰면서 공부를 당연히 되게 많이 했어요. 나오거든요. 레바논 실제 막 가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시리아는 자유로운 이슬람이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리아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생각이 좀 이상한데 찢어진 청바지에 염색하고 대학 다니고 그냥 히잡 안 써요. 저 레바논 갔을 때도 레바논은 기독교 50%에 이슬람 50%인 나라라서 예, 히잡은 당연히 의무가 아니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다녀요. 자유롭게 다니는데 근데 시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더 자유로웠대요. 거의 자유의 선봉장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예. 결국에는 정권 때문. 아니, 그 정권이 계속 유지할 때도 그러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괜찮다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어찌되었든 그냥 미국 대학생들처럼 다녀도 괜찮은 나라였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중간에 IS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인식이나 그리고 구성 자체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 감싸고 조심스럽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IS였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다 감싸고 네,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네. 뭐냐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IS도 정부군인 시아파에서 급진적 세력들이 만든 게 이제 이 IS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무정부 같은 상태에서는 더 많은 분파가 일어날 건데 그럼 더 많은
좀 갈등과 충돌이 생길 거라서 그 좀 안타깝긴 해요. 음.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민간인들이 다 맞아요.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국제사회가 좀 개입을 해서 조금 개입을 좀 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왜 아무도 나서지 않지? 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지? 왜 우리는 관심을 점점 잃고 있지? 이런 생각을 경각심을 갖게 만든 다큐멘터리여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다큐멘터리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맞아요. 와드 알카팁이라는 여성이 대학생 시절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까지의 5년간의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걸 편집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제가 녹음하기 전에 셜록님께 잠깐 들었지만 이게 550시간을 네. 기록했다고 했나요? 맞아요. 550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인 거예요. 1시간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형제와 가족들을 잃게 되는 순간들을 이 여성은 계속 목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고 기록을 해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서는 없는 면이라서 저는 이렇게 신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기록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여성은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네. 무엇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이게 계속 물음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감독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보면 여기서 찍지 않으면 분명히 방금 전에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간 가족 친구들이 증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정말 사람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게 그냥 한순간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누군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 삶은 뭐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상대가 우리에게 이랬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화 말미에 보면 영상 속에 같이 살아있다 이런 멘트들을 하는데 내가 다 찍었어. 너는 그러니까 산자들의 위안일 수도 있어요. 산자들의 위안일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은 내일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테니까 자기 위안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자신의 방식으로 죽은 자들을 기리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도 계속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나는 과연 신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가라는 저도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는데 그럼 신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환경 배경이 어떻든 굳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강인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든 뭐 배경이 바뀌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신념이라는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이 와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은 직업 정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직업 정신이 계속 카메라를 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 감독님도 촬영을 하시지만 이 상황에 가면은 발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될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저는 한창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을 때, 와, 이렇게 사람이 무의미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이 사라질 수 있구나. 혹은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지구가 이렇게 과열돼서 사람들이 목숨을 하나씩 잃어가는 걸 보면서 이 인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근데
사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인류가 멸망을 해도 이 지구는 살아남을 거니까 뭔가 문명이 존재했다라는 걸 난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사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화석에다 남겨야 되나요? 근데 어떤 걸 남기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글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종교라는 게 존재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와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던 게 사실 이게 민주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었던.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너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윗세대들의 근데, 희생을 통해서. 맞아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 우리 윗세대 분들이 이 희생을 하고 저항을 했던 결과물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전두환 정권을 사신 거예요. 대학교 때.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때는 군인들이 교문 앞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면은 생리대까지 다 열어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어린 나이라서 되게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와, 너무 좋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구나. 그렇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더 앞서서 뭐 유관순 언니도 그렇고 그쵸. 그렇지. 민주 투사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와드가 사마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한테 그런 기록을 남겨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그냥 보태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견디어냈다, 맞아. 버텨냈다. 미래 세대에게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와드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는 함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함자. 맞아요.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왜 이렇게 이 함자를 깊이 있게 다루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유일한 의사여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했는데 결국 누둥 남편이 되는 네.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두 사람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반군 안에서 네,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함자라는 인물은 의사이고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의사였고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동료 의사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860명을 맞아, 치료했다고 했나? 8,600명 아니에요? 몇- 860명인가? 860명? 몇천 명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죠. 네, 알레포에서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켰던 의사이자 반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기록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는 것보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감내했을 것 같은 함자의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결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남자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대단해요, 이 감독은. 그리고 감독보다 사실 우리 감독님은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함자 같은 경우는 신념이 굉장히 제 저도 눈엔 그쵸. 꼿꼿해 네, 보였어요. 저도요. 이 느낌 받았어요. 꼿꼿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와드 감독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이 남편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고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와드 감독님은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좀 제 눈엔 보여요. 느껴지죠. 예, 예. 당장 아이를 가진 엄마니까 맞아. 그리고 임신을 했으니까 나가고 싶은데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하지만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도 보여요. 같이. 그쵸. 그래서 함자의 그 꼿꼿함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투쟁 뭐 이렇게 나는 열사야 뭐 이러고 있진 않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구나. 이 집단을 지탱하는 가장 주춧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함자 그쵸. 보면서. 저는 함자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와 이게 배우자라는 건 정치적인 신념과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왜냐면 함자는 원래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같이 떠나자고 했는데 함자는 남고 그 연인 떠났어요. 맞아. 같이 안 갔어요. 맞아. 그래서 결국은 혼자 돼서 이 와드랑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맞았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게 중요하다를 느꼈고 저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함자는 물론 이제 직업이 의사여서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동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와드는 이제 그 폭격 맞아서 온 아이들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려가서 침착하라고 울지 말라고 맞아, 쫓겨나기도 어, 하잖아요. 나가라고. 맞아. 이렇게 심지를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인 거야. 나중에 이제 이 다큐 끝 부분에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탈출을 할 때 와드가 걱정을 하게 돼요. 나는 노출이 많이 안 됐지만 함자는 많이 노출이 된 거야. 그렇지. 이미. 언론과의 어, 이제 어, 인터뷰도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인물인 거예요. 거의 이제 선도자급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저 남자를 잡아서 족쳐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진짜 본보기로만. 그리고 설정 자체가 설정은 아니지. 극은 아니니까. 그 의사들 중에서 저항군이 많이 없더라고요. 30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거의 나중에 마지막 의사처럼 맞아요. 남았는데 그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좌절하는 모습이 사실 안 나와서 저는 와 저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누군가가 기록을 보고 할 때 그래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저런 사람이다 라는 좀 느낄 것 같아. 결혼하실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눈빛이 진짜 하실 것 같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롱님은.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함자의 외적인 거 말고 행동과 그런 희생정신, 배려 이런 걸 보면서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게다가 신념까지 통한다? 이러면 그냥 스파크가 그냥 불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론 함자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와이프가 힘들어할 때도 함자가 꼿꼿하게 잡아준 것도 맞고 분명히 이 사람도 지치는 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특히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만 뭐 와이프와 또 생명이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함자 역시 힘을 주고받는 게 서로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와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도망쳤을 때 이 사람한테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맞아. 이런 것을 먼저 고려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정말 소명의식이 없이는 맞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담기는 순간순간들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과 없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의 정말 참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느낄 수 있었던 거 그게 이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가장 눈 감고 싶었던 참혹했던 순간들을 좀 나눠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든 영화였어요. 특히 이제 그 폭격당해서 온 그 임산부가 들어와서 아이를 배를 갈라 꺼내내잖아요. 제왕절개했죠. 제왕절개해서. 근데 그 아이가 숨을 안 쉰 채로 태어나요. 그거 진짜. 근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직 탯줄도 자르지 못한 아이를 가지고 의사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시도하죠. 심폐소생을 시도하죠. 네네. 그리고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근데 그게 이제 한 1분 정도 보여주다가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거기서 사실 다 같이 안도하고 환희 터뜨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너무 버거웠어요. 버거워서 조금만 가리고 보여주지. 너무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왜냐면 다 죽음 사이에 태어난 애니까.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게 과연 이 생명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너무 날 것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장면이. 조금만 가리고 보여주지 정말. 원래 애들 태어나면 그렇게 막 생쥐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저 정확히 같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울음을 터뜨린 게. 그래서 무려 영화의 절반을 그 부분부터 울면서 봤는데 전 영화관에서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아기가 전 죽었다고 생각을 저도요. 했어요. 저도.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살리려는 의사도 아이에게도 너무 버거워 맞아요.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계속 한 10초 지난 이후부터는 원래 살려야 된다는데 계속 속으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잘 보내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살잖아요. 근데 울어요. 제 앞쪽에 영화관이 꽉 찬 영화관이 아니었는데 한 3-4줄 앞에 한 중년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순간
살았어 이렇게 말로 하시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근데 그게 막 근데 나도 눈물 났어 이 장면. 네. 근데 옆에서 원래 따라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시는데 약간 너무 안 예쁘게 우는 거 있잖아요. 막 웅웅거리면서 콧물도 나고. 그래서 아이 참 어떡하지. 근데 그 눈물이 한번 감정이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 전에는 아이들이 다치고 와도 사람이 죽어도 꾹꾹 참고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봤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미 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응원하기도 참 맞아요. 애매하고 왜냐면 정치적으로 저희는 정말 모르니까 부르님 말씀처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버겁지만 하지만 이거는 봐야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이. 근데 제가 왜 불편했나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냥 너무 날 것으로 보여줘서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 장면이 나오는 게 영화의 한 중반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전시상에 우리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미 감정이입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분투하는데 같이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이 주먹 쥐고. 그래서 불편하다가 이제 와드가 나레이션으로 나중에 산모와 아이 둘 다 살았다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진이 빠지죠. 진이 빠져 정말 기빨렸어. 심지어 산모가 눈 뜬 채로 나가지도 않아요. 산모 전 처음에 잘못 저도요. 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레이션을 듣고 세상에 너무 다행이다. 마치했으니까 마치했으니까. 재앙절개.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 장면 한 장면이 이 영화의 전체를 다 설명해주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맞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 결국 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리고 이 다큐가 좀 참혹함이 더 부각이 된 거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폭격당해서 들어오는데 아직 기억나는 게 삼형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밖에서 놀다가 형들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때 폭격을 당해서 죽은 아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사가 덮으니까 아이들이 걔를 붙들고 울면서 얘 방금 전까지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라고 맞아. 막 말하면서 오는데 그치 아무도 잘못이 없지 솔직히.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뭘 알까? 하지만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 그쵸. 그거는. 맞아요. 어린이도 어린인데 그 신생아랑 그리고 태어난 사마랑 또 뱃속에 있는 둘째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희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른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찾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메타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걸로 인해서 어른들이 에너지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 혹은 나쁜 걸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신생아 장면이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었어요. 되게 잘 됐다 싶으면서도 저 아이가 태어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런 생각 그럴 수 동시에. 있어 충분히. 근데 저도 완전히 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생각을 또 한 건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저희도 6.25를 무려 3년이나 치렀는데 그때 베이비 태어나신 부머 분들 세대. 그분들이 살아서 맞아요. 어떻게든 살아서 나라가 되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되고 할아버지 세대가 되고 이러신 거잖아요. 그럼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그걸 보면 그 당시 서구권에서 소위 잘 산다는 국가들도 저희를 그런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와 전쟁통인데 저렇게 또 애를 낳네 약간 그럴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시선으로. 네. 근데 정말 하루하루 그냥 살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죽어도 또 낳고 또 맞아요. 낳고 그래서 국가가 된 것처럼 이게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니어서 아니죠. 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마에게 댓글을 보다 보면은 저 상황에 애를 왜 낳냐 이런 비난의 댓글이 되게 맞아요. 많은데 처음에 저도 이 영화를 접했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애를 키우면서 요즘에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듣냐면 돈 없는데 애를 왜 낳냐 맞아. 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가난한데.
이건 사실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상황이 어떻든 나는 그냥 일상을 영위하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는. 근데 그거 가지고 과연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저부터 일단 돈 없는데 애 낳았거든요. 우리 뭐 애 낳을 사람이 몇몇 없어. 그다 지금. 그래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누구한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보면은 이중적인 감정이 계속 교차로 맞아요. 들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데 그런 순간들이 저는 또 어떤 장면에서 느껴졌냐면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는 부모의 모습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잃었어. 되게 어린 아이인데 아이가 죽었어요. 폭격을 맞고 죽었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 감독, 그러니까 와드에게 이거 지금 촬영하는 거냐고 끝까지 찍으라고 맞아요. 빠짐없이 다 찍으라고 절규를 하죠. 절규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촬영하는 거냐고 할 때 혼날 줄 알고 좋아하지 마 했어. 찍지 말라고 할까 봐. 근데 그걸 끝까지 기록을 남기라고 얘기하는 이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떨까라는 걸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얼마나 정말 참 소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내 아이가 죽었지만 이걸 끝까지 남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울컥하고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잔인한 장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언니들이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장면들도 저는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되게 혼란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또 농담을 하고 맞아요. 그쵸. 목숨에 대한 농담을 노래를 하고,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와드가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노래는 폭격보다 강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그 힘든 와중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처절한 몸부림들이 너무 나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맞아. 와닿았어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웃음을 잃지 않는 거지. 저는 중간에 그 이웃 아줌마 중에 감 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망고 그러던데. 저도 약간 망고처럼 들려서 너무 좋았어, 맞아. 네, 처음에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쌀에 벌레 다 떠 있고 이게 마지막이지만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그 전에 막 남자아이도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다 떠났다. 떠났다. 하지만 내가 용서할 거다. 용서해 줄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친구도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쵸. 이미 부모님의 신념이 아이의 신념이잖아요. 어린 시절엔. 그러다 보니까 남아야겠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감이 갑자기 나와서 진짜 사막 속에서 막 오아시스 맞아요. 찾은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 감이 잘 익었으면 좋겠다.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되나? 하면서 하지만 저 아줌마는 저 감을 혼자 먹지 않고 또 나눠 먹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와드랑 나눠 먹으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 활짝 웃으면서 진짜. 그게 이 영화에서 몇 안 되는 행복한. 맞아요. 집을 마련하고 가꿀 때보다 저는 그 감 장면이 더 기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 맞아요. 활짝 웃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도 이러면 선물 줄만 나겠는데? 어.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맞아. 너무 흐뭇한 미소를 그걸 어떻게 구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구체적인 제가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남편분도 와이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구하려고 그런 느낌을 얘기했거든. 허세. 좋았습니다. 그 장면이. 감 장면도 좋았고. 저도 아까 그 절규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봤을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도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걸 찍을 시간에 사실 아이를 하나 더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드가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일손이 하나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도울 사람이 없는 와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 라이프 사진전 이런 거 보면 뭐 아이가 막 기아 거의 막 굶어 죽을 지경에 아니면 전쟁통에 이렇게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전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봐요. 물론 필요한 얘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까라는 거에서는 꼭 찍어달라고 하는 외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면서 좀 불편한 지점도 있었어요. 그게 아까 삼남매를 키우는 그 가족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첫째 남자애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물어봐요, 와드가. 너는 그럼 친구들처럼 이사 가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저는 이사 가기 싫어요. 뭐 끝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알레포에.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떠나면 어떻게 할 건? 그래도 전 남아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이 아이의 생각일까?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부모의 신념이 결국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보호자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보호자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화가 사마에게라는 제목이 작가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와드와 함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름이고 사실 사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마가 그 공간에 남아 있고 싶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모르죠. 것이고 다른 예를 들면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그 외부로 나가 있을 때가 훨씬 사마에게는 안전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한 공간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들 그게 저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좀 폭력적으로 그쵸.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진 않았을까 싶어서. 놀랍게도 제가 이 똑같은 발제를 50대 분들한테 강의 나갔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보다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의견이 정확하게 두 개가 갈렸는데 아버지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엄마가 저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맹비난을 하셨고 어머니 쪽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아이를 키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나는 이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가 간다라는 것에서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해가 가고 저 선택이 왜 올바른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전까지는 아버님처럼 맹비난 약간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어떤 신념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통 속에서도 결혼하고 뭐 축제도 하고 식물도 심고 다 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을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 눈에 뭐 폭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고 가족이 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누가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보다는 실제 이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면 부모님이 잘못되면 고아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난민 캠프에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퀴즈. 난민 캠프 있잖아요. 시리아 주변에. 거기에서 저는 처음에 뭐 제일 필요한 게 깨끗한 물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이래요. 문인데 잠금 장치가 있는 문. 난민 캠프예요. 한 막 300만 명, 500만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고 애만이라도 살아라 해서 애를 먼저 내보내고 그러니까 먼저 가는 차에 탄 사람만 살고 뒤는 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일단 내보내니까 아이들끼리 온데 만데 그러니까 성범죄의 표적이 아이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캠프에는 가장 시급한 게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자다가 나쁜 일을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그 참상들을 아마 이 사람들도 여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지 않았을까. 특히 여자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나갔을 때
그래서 뭐 조부모님께 사랑받고 이쁨 받고 잘 클 확률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난민 캠프로 휩쓸릴 한번 탈출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장면도 있어요. 맞아, 저쪽에서 맞아. 막 저격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판단은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같이 떠나든가 아니면 같이 남든가.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이 약자잖아요. 이곳에서는 정말 약자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연약한 약자이다 보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보낼 수 없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이 질문 보고서 네. 나는 와드가 너무 당연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전시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무정부 상태면은 어디를 가도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사실 가장 안전한 데는 내 옆인 거야. 왜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서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데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사실 저는 싶어요. 그래요. 저는 좀 다르게 읽었는데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와드가 사실 부모님들이 놓고 가라, 아이만이라도 놓고 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이만이라도 놓고 가라, 위험하니까. 인정을 했어요. 와드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 부모님에게 맡기고 오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나레이션이 흘러간단 맞아. 말이에요. 저는 와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갔다고 보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한 것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 신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예. 애초에 사실 안전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를 맡겨서 내보내는 게 사실 안전만 보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으시지만 사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모든 아이는 불쌍하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선택하면. 근데 나는 어쨌든이라고 좀 그런데 아이를 어디를 내놔도 사실은 그 부모님한테 논다고 애가 안전했을까? 그거를 정말 100%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이 알레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저는 되게 큰 저 어디서 불편하셨는지 예. 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사마가 같이 있어서 저는 안전하다고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아까 어른들이 힘을 얻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가 눈에 있어야 우리도 같이 힘이 나니까 그래서 같이 가라는 건 정말 어른들의 입장이고 거기도 완전 안전한 곳들이 있긴 하죠. 완전 정부군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수도라든가 이런 곳들은 물론 부모가 누군지 알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에 하지만 어쩌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살짝 받는 지점들이 제가 있어서 근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마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런 나레이션이 있어요. 너가 나중에 크면 나를 원망할 거니 아니면 자랑스러워할 거니 이렇게 묻는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사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컸을 때 어떤 엄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는 알 수 거거든요. 없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어린이라는 세계 저번에 이렇게 다루신 거 네. 들었었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도 희생했던 어린이들이 있다.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 남아있는 어린이들 뭐 사마는 너무 어리지만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들과 같은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신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좀 미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이런 같은 상황이라면은 아니요. 저는 거기 남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심지어 우리 남편이 의사 영국에서도 받아줬잖아요. 저는 그 남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저는 되게 와드하고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요? 들어서 아이도 나와 함께 만약에 함자라는 남자랑 사랑에 빠졌으면은 와드처럼 행동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위험한 상황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뭐 사람마다의 음. 또 각자의 방식이 또 워낙 음. 다양하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음. 그래서 뭐 이럴 땐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저럴 땐 저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알레포를. 네, 이게 러시아군이랑 같이 합동으로 공격을 막 퍼부으니까 이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결국 살기 위해서 그쵸. 여기를 지키려고 한 건데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생명을 잃는 걸 눈앞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을 떠나기로 다들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영화의 말미예요. 정부군에게 함락당하게 되는 상황도 비춰지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찾아와서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뭐 우리가 안전은 지켜줄 테니 이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도 나왔던 것 같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와드와 함자마저도 알레포를 떠나게 되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씁쓸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어땠습니까? 영화의 마지막. 씁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숨을 구했으니까 안도하는 게 맞는 걸까? 그냥 그런 느낌? 맞아, 한 번의 고비가 있었죠. 맞아요. 이게 나가는 중간에 네네. 혹시라도 그 검문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얼굴을 알아보고 처형을 맞아요, 당할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느낌. 맞아. 네,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비칩니다. 택시 운전사에서 그 송강호가 아, 네네네네.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막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그쵸. 네, 네. 저는 엔딩 장면이 여기도 양가적인 감정. 다행이지만 슬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저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이해는 하면서도 드디어 아이들에게 안락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 둘째가 무사히 출산되겠구나, 무사히 탄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막 졌다고 분통해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저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죄스러움을 안고 지금 영국에 있는 걸로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죄스러움을 안고 평생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슬프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저도 양가 감정을 넘어서 다양한 감정이 막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샘이다 하고 질투가 그러니까 제가 부럽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사람들처럼 신념이 있어서 싸우다가 밀려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시리아에서 맞아요. 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시리아에도 서민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냥 난 여기 살았는데 얘네가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옆 동네에 살아. 근데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 게 맞는 말도 같고 나는 그냥 일단 오늘 살고 우리 애들 잘 키우는 게 목표였어.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라. 그 많은 사람들은 이들처럼 영국으로 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뭐 영화 감독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받아주지만 나는 여기서 구두수선을 했는데 난 여기서 채소 과일을 팔았어. 이런 사람들은 그 옆에 또 난민촌으로 향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정착을 하지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거기 그냥 살던 사람들은 그 많은 보통 사람들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을 거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미우면 안 되잖아요. 미우면 안 되는데 약간 그리고 이제 영화 다시 보고 그리고 막 영화제에서 이런 거 트로피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저도 같은 거 느꼈어요. 네. 같은 거 느꼈어요. 왜냐면 맞아. 대단하지만 국민이 2,200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지금 1,300~400만 명이 난민이래요. 근데 웬만한 나라에선 사실 국경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국적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 상황을 그냥 감내하고 지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신념이 있어서 잘 배웠기 때문에 투쟁을 한 건데 그리고 이들이 성공하고
뭐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다 같이 좋아졌다면 당연히 좋은 건데 어쨌든 근데 사는 게 또 맞아요. 맞아서 살기 위해 나갔지만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영국에 정착해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쵸.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옆- 민초들이 네. 있겠죠. 옆으로 밀려난 사람은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이렇게 막 여행사를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지까지는 아닌데 자제구역 이런 데도 네. 이렇게 차들이 돌아다닌 거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헤즈볼라 통치구역 이런 곳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넘어갈 때 막 이렇게 말해줘요. 저쪽이 바로 시리아 난민촌이다.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마을에 섞여 살지 못하고 산에 사는데 그게 풍족한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라 약간 헐벗은 산 있잖아요. 그런 산 계곡 같은데 천막들을 쳐놓고 그러니까 격리 아닌 격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거기는 그래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아유. 화장실도 구덩이를 파서 해결해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것도 너무 갑자기 며칠 전에 봤던 한산이 떠오르네요. 저는 그 배 밑에서 노젓는 맞아요. 그냥 그분들이 자꾸 눈에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폭격 당했을 때 그분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제일 먼저 죽고 돌아가시고 공은 이순신이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럼에도 이렇게 지난한 시간을 또 기록을 남겨서 많은 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 받아야 된다는 그쵸. 생각을 대단하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2020년에 개봉을 했는데 2020년 당신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필람 무비 필수 관람 무비라는 글을 써놨던데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화 보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저는 했죠. 사마에게는. 와, 그러면서. 저는 얘기를 여러 명한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정말 안 봐서? 관심이 없구나. 저는 저밖에 안 봤더라고요. 저만 3번 봤어요. 네, 오늘 사마에게까지 2주 동안 이인혜 작가님 그리고 달달보름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어떠세요? 2주 동안 함께한 북신의 살롱과 함께한 시간? 그런데 정말 다들 달변가시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이게 대화가 잘 안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 굉장한 말씀들을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아니 저희 셋 다 투머치 토커라. 말을 되게 좋아해. 분량 좀 봐주세요. 제 분량 많으면 잘라주세요. 이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정말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인혜 작가님 다음 게스트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또 정말. 오세요. 또 오세요. 정말요? 언제든 문은 열려 있고요. 달달보름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저는 이제 북신의 살롱의 공식적인 다이아몬드로서 저희 공식 다이아몬드 선정. 앞으로 더 많은 게스트를 섭외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다음 달 게스트도 우리 맞아요. 보름님이 소개해준. 심지어 그 다음 달 게스트도 섭외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저희 스케줄 꽉꽉 차 있네요. 이랬던 적이 없는데 섭외가 안 돼서 늘 힘들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인혜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라는 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철롱님하고는 9월 달에 9월에 심지어 5째 주까지 있어서 또 봐야 돼요. 굉장히 자주 배워야 될 것 같고 날 선선해지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